지난 20일 대법원은 세무당국이 순수기부금 180억 원에 부과한 증여세 140억 원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평생 일군 재산의 거의 전부를 장학재단 설립에 기부했다가 상속 증여세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황 씨가 지난 7년간 법적 다툼 끝에 승소 판결을 받은 건데요. 부당한 증여세 부과에 대해 법규 손질이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180억 원의 주식을 증여를 했는데 140억 원의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았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7년 만에 나왔어요. 예. 이 수원 교차로를 창업한 그 황필상 씨라는 분이 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90%를 기부했습니다.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 액수가 한 180억 정도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 나와서 재판을 부당하다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재판 기간 중에 가산세가 붙고 그래서 네. 180억을 기부했는데 244억 정도로 이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부한 액수보다 더 많이 이제 세금이 배보다 나왔고. 배꼽이 커졌네. 그렇죠. 그리고 그 나온 세금에 대해서 이제 세무당국에서 압류도 하고 또 강제 집행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액 체납자 리스트에까지도 올라 있어서 본인이 좋은 마음으로 기부했다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그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순수 기부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가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헌금을 낸다든지 또 NGO 단체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부금에도 세금을 낸다. 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황필상 씨는 이제 평생 모은 재산을 결국 거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가 이제 이런 세금 폭탄을 맞아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이 세무당국에서. 그리고 이게 기부 문화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여세법에 의하면 최대 주주가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한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엔 중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5% 이상일 때. 근데 물론 이제 현금으로 기부하면 중과세 대상은 아닌데 주식으로 기부했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결국 세무당국은 부과한 것이니까 세무당국의 그 부과는 법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한 것은 맞죠. 근데 이제 그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커버커가 그 주식을 거의 자기 전 재산이죠. 주식 한 50조 원 상당의 주식을 결국 장학재단에 기부했죠. 그래서 그 기부했는데 재단에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한 24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됐을 겁니다. 반 정도를 세금으로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무상증여하는 거, 기부한 경우에 대해서 세금을 거의 안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부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고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네. 그런데 이 상속세와 다르게 증여세를 이렇게 무겁게 집행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이런 재단에 증여를 하게 되면 이것을 편법 증여로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증여해놓고 본인이 그 증여된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의 계열사든지 이런 회사의 회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편법 증여로 쓰고 또 나아가서는 상속할 때도 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 그러니까 편법 증여와 또는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주식의 20% 이상일 때만 중과세를 했는데 이런 대기업 오너들의 편법 증여,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서 이걸 5%로 강화한 것이죠. 그 취지는 좋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군요. 어쨌든 이번 판결이 이렇게 난 이상 이 증여세 관련 부분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이 5% 룰에 대해서 결국 이걸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이 5% 룰이 처음 생긴 것은
대기업 오너들의 편법 중요와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 좋은 취지를 몰각하는 그 어설픈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논의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산됐죠. 네. 5%를 없애자 뭐 이런 논의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대기업의 편법 증여나 편법 상속을 막아야 된다는 이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국회에서도 무산된 적이 있는데 다만 이 5% 룰이 갖고 있는 취지는 살리되 순수 기부자는 보호하고 그래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런 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외국 사례를 보면 공익을 위한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기부 사회를 조금 더 만들고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 손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일 때만 5% 이상을 기부했을 때 중과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의 판단 시점을 기부 이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결국 자기 재산의 일부만 결국 최대 주주를 유지하면서 기부하는 경우는 5%에 걸리지만 그게 아니라 전 재산을 뭐 기부한다든지 하는 이 순수 기부자의 경우는 결국 5%에 의한 중과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황필상 씨는 재단을 만들면서 설립에 관여도 안 했고 정관 작성에 관여도 안 했고 또 재단에 대해서 개입하지도 않았답니다. 그 뭐 이사를 누구로 선발한다든지 이런 데도 개입하지 않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순수 기부자이기 때문에 5% 룰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 취소된 것이죠.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 왕이 있었는데 그 원로들이 너무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좀 백성들의 세금을 좀 감해줘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가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까지 겪었거든요.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 이 공익적인 좋은 목적으로 증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편법이나 어떤 그런 의혹을 받아서 지금과 같이 좋은 기부 문화를 좀 해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 좋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이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그 시대에 맞는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땐 20%에 있다가 편법 증여와 대기업들의 편법 증여와 편법 상속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결국은 5%를 강화한 것이죠. 결국 이 5% 강화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입법 취지가 있고 그 입법 취지는 지금도 그대로 살려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 이것을 그냥 놔두면 순수 기부자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처럼 세금 폭탄을 맞아서 기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입법 취지도 살리면서 또 순수 기부자도 살리는 그런 이제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외가 너무 많아지면 예외가 원칙이 돼버리면 원칙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대기업들의 편법 증여나 편법 상속을 막으면서 순수 기부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제도로서는 지금 이제 당장 생각나는 것이 5%를 20%로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확대하게 되면 편법 증여나 편법 상속이 이제 확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더 늘어나겠죠. 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의결권을 제한하면 됩니다. 그 의결권을 가지고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서 문제되니까 그렇죠. 그 20%를 결국 재단에 결국 기부해도 그 재단에 기부된 그 주식은 의결권을 쓸 수 없게 의결권을 제한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그 공익 목적으로만 그 재단이 지출할 때 의무 지출 액수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 지출 액수를 딱 정해놓으면 의결권도 쓸 수 없고 또 지출하는 것도 의무 지출 액수가 정해져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순수 기부자도 보호되고 또 편법 대기업의 편법 증여나 편법 상속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은 이번에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고 또 시민 정신의 입법 취지에 시민 정신이 이렇게 발현되고 있으니까 시민들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정착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입법이 마련되어져서 기부 문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